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번 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우르르르까지가 아니라 가는 놈만 엄청 가는 장이 될 것 같다. 슬픈 거죠. 평당 4천 정도를 눈높이에 두시고 그 위에 동네들 같으면은 지금 실거주 가치가 제법 설명이 되는구나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4천 이하에서는 고민이 4천 이하 버려 이게 아니라 4천이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구 얘기가 항상 그 비관론자들의 핵심이시잖아요. 지방 자산이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로 이제 유명하신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좀 거래량도 1, 2월에 비해서 이제 3월 들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6월 보니까 6천 건 좀 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도 그렇고 매매 거래량도 좀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일 궁금하실 게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인 것 같아요. 왜 올랐냐 보다는. 그래서 하반기랑 좀 내년도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보다 더 빨라지는 것들 다들 네. 상승도 더 빨라질 것 같고 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도 그럴 것 같고 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어느 정도일지는 뭐 정도의 문제는 뭐 모르겠는데 엄청 셀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일단 지금보단 더 다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생각 중입니다. 이유는 뭔가요? 지난 2년 동안 있었어야 될 일들을 억지로 다 눌러놨던 거가 분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게 단지 스프링처럼 탕 튀어오른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아파트 시장은 정말 많은 게 왜곡돼 있어서 이 왜곡된 문제가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이 제도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면 앞으로 더 모든 것들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우르르르까지가 아니라 가는 놈만 엄청 가는 장이 될 것 같다.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내 거는 많이 오르고 내 거는 안 오르고 혹은 딴 데는 떨어지고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지니까 평균 지표로 보시는 일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도 요즘 평균은 밋밋해요.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들은 날아가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울 상급지 뭐 흔히 말하는 뭐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데 보면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2021년에 대부분의 집값이 고점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몇몇 주요 단지들에서 이런 고점을 넘어서는 거래들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면 신고가가 나오는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계속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거래량이 못 받쳐줄 수도 있어요. 왜냐 안 팔아서. 지금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2021년도처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막상 사질 못하는 상황이 자꾸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그런 모습이 이번 달 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엄청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 집에 실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세미나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봤던 집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봤던 데보다 가격이 더 올랐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매입을 할 때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렇게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주어졌어가지고 그렇죠. 지난해부터 사실 기회라고 하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네, 서울을 좀 빨리 사야 되는 시즌이 왔다라고 작년 1월부터 벌써 지금 1년 6개월 다 돼가죠. 시간이 너무 길게 줬고 사실은 그 공포의 핵심은 2022년도 하반기 잠깐일 뿐이었는데 그 공포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그 공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들 거꾸로 못 살까봐 혹은 못 갈아탈까봐의 공포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면 그렇죠. 그냥 빨리 결정하시는 게 답이죠. 빨리.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 이게 항상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그 문제야말로 이제는 강남 서초 진심으로 말고. 이제는 진심으로 돈 벌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들어가 살면서 좀 올랐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부 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다 실거주는 빼놓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니까 막 어딘가 가가지고 막 많이 오른다더라 막 그래서 막 폭풍 매입하시고 그게 결과가 뭐예요? 내 것만 안 팔리잖아요. 왜냐면 투자자들 다 같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웬만한 동네들은 대출도 소득만 좀 되시면 DSR 되면 LTV 70도 되니까 웬만하면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데 가셔서 그냥 쭉 오래 사세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뭐 2020년, 21년 이런 지난 이제 폭등장 때, 상승장 때랑 다르게 이번에는 다 오르는 건 아니다가 이제 또 포인트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평당 4천. 네. 평당 4천이라고 하면 서울 일단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 강남 3구, 용산, 마용성. 뭐 그 정도의 동작구 정도? 네. 별로 많지 않아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동별 숫자 같은 것들을 접근하기 약간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냥 구별로 나오는 것들. 부동산원 가시면 구별로 매월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거기에 빠진 데가 뭐 목동도 있을 거고, 뭐 강동구에서도 고덕 같은 신축 아파트들이 상일동 높잖아요. 예, 고덕 상일 높잖아요. 여의도. 근데 뭐 여의도는 더 높고 네. 영등포구라서 이게 묻어져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뭐 신길동도 아파트도 비싸고, 그렇죠. 신길 뉴타운 거기도. 서대문도 뭐 부가용 같은 데는 비싸고, 그렇죠. 뭐 가재울도 비싸잖아요. 네, 서대문구 애들 뭐. 저는 그냥 딱 지금 하나의 지표로 평당 4천 정도를 눈높이에 두시고, 그 위에 동네들 같으면은 지금 실거주 가치가 제법 설명이 되는구나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4천 이하에서는 이제 고민이, 4천 이하 버려 이게 아니라 네. 4천이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당 4천 정도가 지금 딱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가격인 것 같거든요. 네. 4천이 안 될 가능성이 계속 높은 데들은 계속 좀 헤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실거주로서도 또 가치도 그렇게 아주 높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좀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대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보다 좀 저렴한 건데 네. 어디가 올라갈지 그 키워드를 좀 몇 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간단한데요. 실거주 하실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신혼부부들 같으면 교통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역세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가 할 일이 뭐겠어요. 애를 낳는 거잖아요. 애 낳으면은 애기 학교 보는 건데 학세권 보시는 거죠. 근데 학세권이 학원가가 아니라 저는 좀 학생 수 1,500명 정도 되면 너무 좋겠고, 학생 수가 그래도 1,000명만 넘었으면 참 좋겠다. 그 포인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초등학생 숫자에 그 동네를 모든 걸 설명하는 지표가 다 녹아 있으니까. 서울 얘기예요. 지방은 조금 다른데 더 나이가 들면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세권, 뭐 요즘 병푸마라고, 초푸마 병푸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초푸마 병푸마가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 병푸마는 다름 아닌 탑5 병원, 네. 탑5 병원입니다. 네. 네. 너무 간단해요. 이번 정부부터는,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어쨌든 4천만 원이 이상이 넘는 아파트를 한번 눈여겨보고, 그리고 3천만 원이라든지 그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좀 방금 말씀하신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후보군을 추리면 될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제각각이고 다르긴 한데 수도권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수도권이요. 수도권은 네. 되게 좀 이슈가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하나로 말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지만, 네. 수도권 거주자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 구축을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신축 후보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신축에 살려고 맘만 먹으면 수도권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서, 네. 여러 가지 서울의 이슈들하고 뭔가 같이 묻어서 갈 수 있는 지역 정도라면, 그게 또 경기도도 평당 4천이겠죠. 네. 4천이 넘는 지역은 그냥 공식적으로 과천과 성남 분당구밖에 없어요. 네. 구 단위로 보시면. 네. 서울 보듯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초등학생, 병원 네. 놓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하기 좋은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 이제 분양도 그렇고 매매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침체 늪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광역시마다 뭐 주택 공급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제각각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요즘 준공 물량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네. 왜 안 보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심지어 작년 말에 뭐라 그랬어요. 2024년도에 연말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하면 대난리법석이 벌어지니까 네. 엄청 빠질 거라고. 네. 뭐 그러고 상관없잖아요. 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1월에 입주한다면서요. 근데도 뭐 지금 상관없잖아요. 지방은 입주량을 보면 언제나 많았고 많은데, 그럼 없으면 오르냐?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뭐 통계 해석 같은 걸 할 단계가 넘어가 버렸다. 그 뜻은 뭐냐면 수요가 너무 약하다는 거고요. 네. 수요가 약하면 답이 없죠. 그러면 굉장히 고민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역들의 핵심지조차도 이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냐? 애들이 없으니까요, 가시면. 네. 서울이 빠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서울은 대신 경기도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인구 얘기가 항상 그 비관론자들의 핵심 그쵸. 출산율. 이슈잖아요. 네, 출산율. 네. 뭐 우리나라 엄청 낮은데 해외도 출산율이 높지가 않아요. 높았던 나라들도 막 뚝뚝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애를 다 안 낳는 게, 우리나라만 안 낳는 게 아니라 다 안 낳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라는 뭐 택도 없고, 인구 증가라 이민을 받지 않는 한 다들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내 자산이 있는 게 안전할지는 다들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 서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뭐 서울에서 당연히 상급지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에 과연 지방 자산이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할 때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소득이 높고 뭐 일자리가 더 많고 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막 늘어나는데도 서울 수도권이지 지방이 그죠. 아니에요. 참고로. 요즘엔 진짜 지방도 그렇고 경기 남부가 그나마 좀 일자리가 늘지 이게 너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사실은 심각한 느낌이 많이 근데 들긴 그 얘기를 하는 네. 것도 이제는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뭐냐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거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사람이 있는 데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자 생각을 거꾸로 해보시면 네. 지금 뭐 균형 발전이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국가 소멸. 네. 그런데 무슨 균형 발전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 과밀 이런 얘기 할 때도 아니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에는 과밀 억제권이라는 것도 있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나이브한 것 같아요, 다들. 이 문제 되게 심각하게 안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아, 어디가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찍었는데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뭐 아산 이런 데로 막 네. 옮겨가고 있는데 그럼 아산에 집을 사야 되나요? 그건 딴 얘기죠. 아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일자리가 생기면 어디쯤 살아야 되는가도 역시나 답이 쉽게 나오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은 경기도 어디쯤이 딱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아하는 남방 한계선이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드시겠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